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번 139회에 합격을 하게 된 박인수라고 합니다.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얘기해 주셨지만 동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제가 어떻게 합격을 했으며 과연 저에게 문제점은 뭔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.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게 요청이 와서 이렇게 섰지만 요거를 이제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좀 풀었어요. 그래서 여기다 좀 쓰겠습니다. 글씨가 안 좋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문제는 썼습니다. 과연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, 그래서 첫 번째는 장수생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? 저에 대한 개요를 썼고요. 두 번째는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이니까 장수생으로 가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? 합격하는 대책에 대해서,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. 일단 저 개인적인 소개를 말씀드리면 저는 SB건설이라고 교량 쪽에 거더하는 회사에 있습니다.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, 거더라 하면 교량 상부공이죠. 그래서 스틸박스나 PC빔 쪽에 건설을 한 쪽에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 그 이전에는 뭐 거기에 지금 건설업계 거의 한 30년계 종사를 하고 있지만, 그 전에는 뭐 유니슨이라는 슈 조인트 하던 업체가 있었습니다. 거기서 한 15년 있었고, 그 뒤에 뭐 강제 동발이 주로 교량 쪽에서 한 28년을 있었습니다. 물론 다 부대공 쪽이고 전문 공종이긴 하지만 주 메인으로 해서 시공을 참여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때 부분 짧게마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공정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할 수는 없었죠. 일단 자기소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. 두 번째, 떨어진 이유, 우리가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. 여러분들도 다 똑같은 목적,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누구는 1시간, 누구는 2시간, 누구는 뭐 7시간, 8시간 공부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응시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겁니다. 저도 똑같았습니다. 근데 이게 흔들리면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처음에 저는 동기는 자녀들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됐죠. 자녀들에게 좀 본을 보이자. 왜냐면 공부를 지겹게도 안 하는 아들, 딸이 있었는데 그 아들, 딸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회사 생활하고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시간이란 거는 저녁 시간뿐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아이들 있는 그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. 뭐 방도 좁고.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좀 보고, 저도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독려도 하고 강건도 하고 혼도 내고 그랬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뭐 공부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계기가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한 2, 3년이 지났는데,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제 동기가 이제 흐트러진 게 된 거예요.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은, 아들, 딸들은 뭐 어쨌든 간 대학을 들어갔는데, 저는 계속 시간이 흘러도 어떻게 그 방향을 잘 못 잡겠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동기가 흔들리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게 됐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동기가 있을 겁니다. 아마 이 자리에 앉았었던 그 동기를 항상 부여잡아야 됩니다. 그게 자녀를 위하던, 아내를 위하던, 부모님을 위하던, 아니면 나의 미래를 위하던 그 동기를 절대 흔들리면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. 남들보다 훨씬 더. 참고로 저는
5년 걸렸습니다.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5년이라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긴 세월이었습니다. 교수님께서 그만오라고. 공부 필요 없다고. 너는 안 돼 그랬어요.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? 여기 앉아서 열심히 노력하고 나름대로 저녁에 와서 공부하는데 너는 안 돼. 왜냐면 공부를 그렇게 안 했거든요. 근데 맨 처음엔 눈이 또롱또롱했습니다, 진짜. 근데 그게 자꾸만 흔들립니다. 그럼으로 인해서 시간이 계속 길어지게 됐죠. 그래서 첫 번째, 동기가 분명해야 된다. 두 번째는 응시인데요. 여러분들 1년에 시험을 몇 번 봅니까? 3번 보죠. 3번을 보면 5년이면 15번을 보게 돼 있습니다. 제가 이거 다 봤을까요? 안 봤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과정을 보고 안 보고 보고 안 보고 한다면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. 저같이 길어지지 않으면 무조건 15번 다 봐야 됩니다. 근데 저는 15번 안 봤고요. 제 생각인데 11번에서 10번에서 11번 정도 갔던 걸로 기억합니다. 왜냐하면 시험이란 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시행착오입니다. 시험에 자기가 원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나오지 않은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. 그런데 우리가 보통 자기 객관화를 많이 안 하지 않습니까? 준비가 요번에는 안 됐어. 요번에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. 그래도 시험은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. 제가 무조건 강요해요. 응시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. 이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저 이렇게 갔죠, 다시. 세 번째. 작성을 안 했습니다. 시험 보고 나서 점수가 안 나올 게 뻔하니까 뭐 이딴 문제가 나왔어. 나 그동안 공부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. 탓을 너무 많이 해요. 이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냈지 하고 너무 탓만 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답안지 작성을 안 했습니다. 여기 본 것들을. 답안지 작성 하셔야죠. 그 문제가 지금 5년이었는데 또 나옵니다.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. 말만 살짝 바꿔서.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작성할 때 다른 사람 답안지도 보고 내 답안지도 보고 똑같은 답안지 작성하면 아까 교수님이 뭘로 갑니까? 그건 어차피 내가 똑같이 쓸 건데 다른 답안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. 네 번째는 학원 생활을 제가 하기는 했는데요. 학원을 5년 다녔냐? 한 2년 정도 다녔습니다. 학원을. 2년 정도 다녔는데 아까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되게 낯을 조금 잘 탔어요. 그리고 상처도 잘 받고 하던 교수님께서 제가 여기 앉았었거든요. 그럼 매번 말씀하실 때 알아 몰라. 알아 몰라. 그럼 모르지요. 어떻게 알아요?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처받고 왜 왔어? 집에 가. 근데 왜냐면 모의고사를 보거나 뭐라면 점수 내는 거 보면 제 점수가 형편없거든요. 답안지도 형편없고. 그러니까 교수님 보기엔 너무 멀은 거예요. 그 얘기인 즉슨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인 거죠. 그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신 거예요. 공부를 더 해라. 네 스스로 더 에너지를 쌓아와라라는. 그런데 이제 그걸 잘 못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은 2년만 다니고 이제 쫑쳤죠.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제가 혼자 하는 기간이 많았게 됐습니다. 혼자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. 스스로 혼자 하다 보니까 제 문제점을 잘 모르겠는 거예요. 공부를 하면서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요. 서로 상대방의 답안도 들어봐야 되고요. 교수님한테 물어보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끝났습니다. 2년에서 제 단계가 중, 고라고 하면 제 생각인데 저는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. 2년은.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서로 교감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교수님이 하도 안 되니까 제 2년 말민가 아예 짝을 져주셨습니다.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분이 엄청 답도 잘 쓰시고요. 완전 다르시더라고요. 왜냐면 다른 시공사 기술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력이 많으셔서 그 답안지 보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.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.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시고 주변 사람과 교감하시고 문제 같은 것들을 꼭 같이 나눠보십시오.
그 문제 내가 잘한데, 내가 이 답안지 내가 진짜 귀한 답안지야. 이거 상대방, 그분이 제 거 다 본다 하더라도 시험 나오면 그거 알 수 있을까요? 전혀 못합니다. 단지 힌트는 얻을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과 꼭 교감을 하셔라. 그게 뭐 학원이 됐던, 아니면 우리가 동영상을 듣던, 아니면 인터넷으로 하던, 꼭 교감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물론 그러지 않고 혼자 합격하신 분들도 있죠. 근데 저는 제 경우를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5년 걸렸다. 5번째. 트렌드라고 하는데요. 이제 출제 경향이나 동향 이런 것들을 무시를 했죠. 우리가 뭐 최신 개정사항, 산안법 개정, 그 다음에 뭐 현장에 뭐 일어났던 이슈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근데 이거는 뭐 무시했죠. 왜냐면 다른 것도 너무 할 게 많은데 언제 그걸 찾아보고 언제 보고 그 법 같은 것들을 언제 개정해서 그걸 다시 보고 합니까?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확인을 해라. 이런 문제가 꼭 문제 나옵니다. 그게 이번 차수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 차수예요. 그럼 그때 공부했던 것도 그냥 한 번만 보면 되거든요. 그래서 트렌드를 무시하지 말아라. 절대. 특히 산안법 개정 같은 것들은 무조건 나옵니다. 100%. 그래서 요 5가지 경우를 무시했기 때문에 장수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됐다. 그러면 제일 중요한 어떻게 공부하냐.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습니까?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. 그 뒤에. 공부 시간은 많았지만 실질적으로 집중 시간은 딱 1년을 했거든요. 그러면서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. 그거는 이제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. 문제풀이인데요.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 가보면 기출문제라고 있습니다. 그동안 나왔던 우리가 시험 안전기술사 나왔던 그 기출문제가 10년치를 저는 다 뽑았습니다. 똑같이 하라는 건 아니지만 10년치가 다 나와서 쉬는 동안 제가 그걸 분석을 했습니다. 1년에 3번 시험 본다고 하는데 겨울철에 보는 게 우리가 동절기라고 하는데 동절기 때 한 거. 그 다음에 2번 해빙기 때 한 거. 3번 우기 때 한 거. 요거 관련된 트렌드로 해서 문제를 다 만들었습니다. 도대체 여기서 어떤 게 많이 나오냐, 어떤 게 적게 나오냐, 어떤 게 많이 나오냐, 이걸 문제별로 다 챕터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동절기 때 많이 나오는 거, 동절기 때는 뭐 더 잘하시는 뭐 한중 콘크리트, 뭐 그다음 뭐 해빙기 때는 그 외에 또 뭐 토공사,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 문제를 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들을 먼저 다 풀어봤습니다. 개인의 답안지를 만들어야죠. 우리가 얘기하는 서브노트 무조건 만드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이 문제를 10년치 걸 다 만들었습니다. 제가. 한 문제 나왔던 것들은 어떻게 했냐? 간단하게 대제목만 써봤습니다. 한 문제 정도 나왔던 것들. 대제목이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1번, 2번, 3번에서 이렇게 나온 그 대제목들은 무조건 써봤습니다. 아,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다. 이건 이렇게 써야 되겠다. 라는 그런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. 두 번째 문제풀이를 했고요. 제일 중요한데요. 이것 때문에 떨어집니다.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는데 서술형 한 문제 쓰는데 제가 맨 처음에 교수님한테 수업 듣고 서술형 한 문제 쓰는데 한 4시간인가 걸렸어요. 서술형 한 문제 쓰는데 세 장을 뭘 쓸지를 모르니까.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? 집에 가서 책자 보고 교수님이 해주신 그 내용 그대로 써서 2시간, 3시간에서 쓰면 좋은 답안지죠.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. 단답형 10분이고 우리가 논술형 25분인데요. 저는 그렇게 하면 떨어집니다. 왜냐하면 이게 13문제라고 하더라고요. 그 중에 저희가 10문제를 택하게 돼 있죠. 그럼 10문제 곱하기 10분 다 쓰면 100분이면 쓰다가 끝납니다. 그리고 중요한 거는 10분 안에 이걸 내 마음대로 다 쓸 수 있나? 쓰지는 못합니다. 그래서 저는 얘를 무조건 8분 안에 쓸 수 있는 답안지를 만들었습니다.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 8분 안에 무조건 쓰셔야 됩니다. 그러면 2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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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분은 어떻게 하냐? 나머지 데코레이션이죠. 무조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. 아니면
이렇게 하기 힘듭니다. 왜냐하면 13문제 중에 자기가 원하는 문제가 진짜 많이 알면 저는 한 7문제 정도는 제가 아는 문제였습니다. 3문제는 들어는 봤는데 이거 어떻게 써야 되지? 그러면 이 시간 더 잡아먹죠. 그러면 거기서 시간 잡아서 썼습니다.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하루 종일 놔두고 그 시간 쓰면 당연히 쓸 수 있죠. 뭐 이거 갖다 쓰고 저거 쓰고. 근데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무조건 8분에서 쓸 수 있는 답안지를 만들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.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렇게 쓴다 딱. 그게 감이 나와야 됩니다. 그러면 서술형은 몇 분이냐? 저는 20분에. 20분에 쓸 수 있는 답안지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교수님이 문제를 모의고사를 내주시면 20분 안에 쓸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그게 안 됐다 그러면 공부 더 하셔야 됩니다. 더 공부해야죠. 외우고 내용 알고 대제목부터 내가 어떻게 써야 되겠다 감 오고 거기에 대제목에 내용들 어떻게 데코레이션 해야 되겠다. 그래야 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 그러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 문제는. 왜냐하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. 그래서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래서 시간 관리를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챙겨주시고 그래서 무조건 문제도 만들어서 풀어봐야 되고 그리고 시험도 무조건 응시를 하셔야 되죠. 종합적인 하면 부실 시공 사례죠. 제가 5년이나 걸렸으니까. 그리고 그러면 공부 시간은 저는 하루에 1년 동안 할 때 하루에 아침에 무조건 1시간 했습니다. 1시간이란 게 제가 쓰고 답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있던 거, 뭐 외웠던 거, 중간에 있던 거,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중간중간 챙겨보고 그것들을 되뇌어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꼭 와서 1시간씩 써보고 그거를 계속했고요. 그 다음에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한 4시간 했습니다. 아침 2시간, 저녁 2시간 기본적으로.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놀았습니다.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마지막인데요. 실질적인 집중 시간을 저는 한 달은 가졌습니다. 그 한 달은 그냥 산속에 간 것처럼 공부했습니다. 하루에 기본 4시간, 주말에는 10시간씩 했습니다. 그때는 여러분들이 아는 TV, 핸드폰, 모임, 저는 술을 못하지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한 달은 내가 이 날은 무조건 죽었다. 여러분들이 그 시간이 짧게 할 수도 있고 길게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 달을 딱 잡았습니다. 그래서 한 달은 무조건 다른 거 무조건 생각 안 했습니다. 무조건 안전 기술사. 내가 요번에 떨어지면 진짜 내가 뭐 인생 포기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. 저 절실함이 있었죠. 그래서 뭐 요번에 뭐 내용들 중에 아는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와서 진짜 행운처럼 붙기는 했지만 어쨌든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은 첫 번째 긍정적으로 내가 공부해서 붙을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.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감해라.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적으로 접근해라.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습니다, 저희가.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 나오는 문제부터 내가 나만의 답안지를 만들어야지. 그리고 그걸 상대방과 교류하십시오. 꼭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혼자 공부했다 혼자 가시는 분들은 제가 감이 단언하지만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. 제가 그랬습니다. 제가 여기 앉았다가 그냥 갔다가 그냥 오고. 교수님이 그래서 나중에 붙여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는 지속성입니다. 그래서 긍정적으로 동기부여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교감하시고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지속성이 있어야 돼요. 무조건 하루에 안 되면 30분이라도 무조건. 30분 안 되면 1시간, 1시간 되면 좀 더. 그렇게 관리하시다 보면 아마 여러분들이 답안지 작성한 것 중에 분명히 문제가 나옵니다. 그러면 1교시, 2교시, 3교시, 4교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이 제가 5년이나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보기에 한 2년이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집에 가! 이렇게 하더라도 아마 충분한 내성을 갖고 열심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드리면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한두 분만 제가 다 받고요.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질문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저는 정교사라고 하잖아요. 문제를 선택할 때 일명 아버들이나 선택한 문제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. 네. 그렇게 설명을 드리잖아요. 네. 근데 실제 그것을 적용하셨어요? 아니면 고려 안 하고 문제를 선택하셨어요?
첫 번째 고려했습니다. 근데 바보들이 하는 문제를 선택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머지 6문제 중에 4문제를 해야 되는데 바보가 문제가 여기 있기는 있는데 이 4문제 중에 제가 아는 문제가 3문제예요. 근데 한 문제는 바보 문제야.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골랐습니다. 그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. 아니면 나머지 2문제는 제가 아예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. 요번에도. 그래서 아예 손 못 대는 문제는 아예 풀 수가 없습니다. 바보가 아니라 뭐 책을 갖다 놓고 풀어도 못 푸는 문제가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바보 같은 문제를 푸는데 죄송 말씀인데 거기 바보 같은 문제가 점수가 잘 나왔습니다. 제가 진짜 생각 없이 그냥 바보같이 썼는데 그 점수가 잘 나왔고요.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토공 이번에 터널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터널 문제가 점수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. 이 점수가 저는 어떻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54점이라 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난 점수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터널은 이제 어쨌든 간 건설 쪽인데 그래서 저 문제가 많이 점수가 잘 돼서 카바를 많이 하긴 했지만 혹시 제가 1, 2, 3, 4교시 몇 점 맞는 것도 여기다 적어놔야 되는 건가요? 적어주실까요? 1교시 때 2교시 때 3교시 때 점수가 좀 안 나왔는데요. 그리고 4교시 때 요게 제일 잘 나왔습니다. 네. 여기에 아까 얘기한 터널 문제가 54점짜리가 있었고 나머지 또 뭐 50 몇 점짜리가 또 하나 더 있었습니다. 여기서 요거가 요거를 카바를 하고 얘는 그냥 서브로 그냥 갔죠. 그래서 뭐 조금 여유롭게 점수가 진짜 되게 여유롭게 합격을 했습니다. 저는.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저만의 동기를 얘기하지만 이렇게는 꼭 하지 마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.